자,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 제33조 개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어떻게 하느냐?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 1호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결국은 어떤 얘기죠?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련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응급한 의료에 관한 법률 2조의 1호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응급환자란 질병, 훈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리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가 가능한 경우, 이것도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죠. 결론은 왕진을 간 거죠.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큰 재해가 난 경우입니다. 그 다음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간호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죠.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꼭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국가 지방자치장의 공익상 필요해서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가정간호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그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와 검체의 채취 및 운반, 그 다음에 투약, 주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가정전문간호사예요. 그래서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가정 전문 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전문 간호사는요, 가정 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둬야 돼요. 그리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5년간. 우리 3년, 5년, 10년, 2년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년은 5년짜리로, 그 다음에 10년은 10년짜리로, 뭐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우리 10년이었죠. 처방전 2년이었죠. 뭐 3년 이렇게 다 연수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이제 수업을 동영상을 들으면서 한쪽에 챕터에 그거를 좀 혼란스럽지 않게 적어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관리 등 가정간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한 정형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꼭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항은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나는 이제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그 뒤에 의료기관 개설 가능자가 나와요. 의료인은 우리가 누구누구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예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서울시립병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 법인이 있어요. 의료기관을 개설 가능자는. 그 다음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예를 들어서 결핵협회, 그 다음에 공공운영에 관한 법률자는 준정부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설립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을 하려고 하면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원급 조산원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병원급, 종합병원, 한방병원 이렇게 병원이 들어가는 건 누구?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의원급은 신고를 하는 거고요. 병원급은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설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설하는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의원인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병원은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서머리를 해보면 의료인은 간호사를 제외한 거죠. 의료인은 한 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 개설 시 반드시 지도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설 신고는 어떻게 해요? 의원, 치과의원, 한 조산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그죠?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해서요. 시행규칙 제25조에 뭐라고 그랬냐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별지 14호 서식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예요. 여기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하면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보법 제36조 1항에 따라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플러스 첨부에 대한 서류는 뭐냐?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그 다음에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이 들어갑니다. 근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 기관은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개설하는 경우는 면허증 사본, 그 다음에 건물 평면도 사본, 또 그 구조 설명서, 그 다음에 의료인 등 근무 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면허증, 자격증 사본 하나, 그 다음에 응급 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 따른 진료, 가정간호,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 준수 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고 해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소방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7조 6항 전단에 따라서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소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하는 법률 제7조 6항은 뭐냐면 그 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시설 기준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에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를 할 때 미리 그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이 법에 따르는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의료기관의 개설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시설 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 시설 기준, 고가 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기준 및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그 다음 화재 소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의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의료기관 갖추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 신고서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적법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에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발급 카드를,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서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의원급 개설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또는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그 다음에 개설자가 입원, 회화,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진료 과목의 변동사항, 그 다음에 진료 과목이 증감이 됐거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사항, 그 다음에 의료기관 명칭이 변경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 신고와 관련된 그 변경에 관한 확인 방법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제25조 2항을 준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준용한다라는 얘기는 표준을 삼아서 적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만 같은 항 3호인 경우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 이전이나 시설 변동만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쳤을 필요가 있으면 이를 다시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한다라고 합니다. 개서라는 건 다시 쓰는 거죠. 그 다음이 허가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개설하라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개설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에게 개설과 허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 건 병원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있는데 개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한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그 다음에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는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사본, 건물 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의료인 등 근무인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증이나 자격증 사본 한 부씩, 그 다음에 정기 안전 점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종합병원만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시설 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 시설 기준, 고가 의료장비 설치 운영 기준 및 의료인 정원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설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그 신청 사항에 관한 확인 방법 기준에 관해서는 제25조 2항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25조 2항이 뭘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에 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할 때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고요. 시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거죠. 결국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변경 허가, 이것도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하는데 비슷한데 간단하게 읽어보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받은 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 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서 허가 사항 변경 신청서를 시도지사한테 제출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는 병원이 변경되는 경우, 종합병원의 주요 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정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3항 본문에 따라서 그 규칙에 의해서 정기 안전 점검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론은 종합병원의 주요 시설 변경이 되면 뭘 제출해라? 정기 안전 점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라.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냐, 그 변경사항을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의료기관 종류 변경, 진료과목 변동사항,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주요시설의 시설 변동사항, 의료기관 명칭 변경사항, 의료인 수의 변경사항,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설허가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해서는 제25조 2항을 준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변경 허가를 할 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고쳤을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해 주거나 재발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선원은요, 조선을 개설하는 자는 누구? 반드시 지도의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31조 조선원의 지도의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선원의 개설자는 지도의사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 신고서에 지도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구청,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도의사는요, 산부인과 내과 의사입니다. 자, 그 다음이 다음 얘가 33조 7항에 대한 내용은요. 7항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경우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의약분업 이후에 2002년 3월 30일 날 신설이 됐는데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 안에 의원 개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국 시설 안에서 의원을 개설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약국의 시설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고 또는 개수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이거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으로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개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같은 건물 내에 의원과 약국이 있는 경우에 통하는 문이 있으면 안 돼요. 출입구가 서로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둘 이상 개설할 수 없다. 그리고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을 개설하는 경우는 하나의 장소에 하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인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개설하고자 하는 그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하여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의 변경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즉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는 설립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지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은요,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6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 변경 허가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 및 같은 항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 허가 또는 정관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다음의 서류를 관청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의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 허가 시 관계 법률에 따라 필요한 서류, 그 다음에 의료법인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 변경안과 사업계획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와 의료기관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 허가 시 관계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정관 변경에 필요한 그 서류 외에 그 밖에 의료기관 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서류에 대한 작성 기준, 작성 방법, 이 세부 내용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해 정하여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20조에 의료법인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다른 자에게 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요, 의료법 제33조 개설에 대해서 했습니다.